자, 방송 내의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방송 이제 요 녹화 방송 빼고는 이제 또 좀 루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떠드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뭐 상황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몇 가지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심층 브리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후성입니다. 후성하고 몇 가지 지금 더 얘기할 거고요. 후성이 지금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그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거쳤다가 2차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6월 초에 증시가 막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한 번은 8% 떨어졌다가 또 한 번은 급등했다가 막 이렇게 급등락을 거듭해서 종목들도 지금 내리막을 타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지금 연속 상승을 계속하고 오늘 그나마 하루 이제 조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이 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가 후성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재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 특히 지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그 AI용 반도체 가스, AI 반도체용 특수 가스 생산. 예, 지금 현재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 공정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막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성이 생산하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수요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이게 가격 상승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주가를 지금 올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 특수가스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빅테크들이 대부분 지금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판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성이 그렇게까지 급등세를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원래 주요 납품 그 처가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종목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ESS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아졌습니다. 주가가 뭐 한 번은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 좀 더 길어진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2차 전지 업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는 게 그 원래 이제 중국산 탄산 리튬이 공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오르고 수입이 안 되니까 후성에서 생산하는 게 뭐냐면 육불화 인산 리튬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IRA법하고 이런 것들하고 맞춰지면서 IRA법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득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정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후성의 실적을 갉아먹었던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그 밖에 AI 가스 쪽에 AI 반도체 가스라는 그 부분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돼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요. 이 회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2025년에 4,716억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253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것이 점점 성장을 거듭해서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높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가 대충 예상되냐 하면은 매출액은 6천억에 근접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253억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52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컨센서스예요. 예, 여기에는 지금 반도체 가스가 크게 착용을 할 것이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지금 1분기도 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쭉 보시면은 지금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이 1200억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에 1400억대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다시 100억대로 지금 올라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를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15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지금 93억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2분기는 15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 쪽은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장기 하락에서 2025년 하반기에 조금씩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2026년도에는 확 터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앞에 이제 전고점 라인인 22,500원에서 25,000원권이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부딪힐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속 상승이 계속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거치고 오늘 하락이 좀 깊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 받고 하루 정도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더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런 타이밍은 단타로만 일단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재매수는 조정 이후에 매수 유입을 보면서 그때 가서 매수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성장성이 좋고 다 좋은 종목이지만은 그동안 상승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초단타 형태로 초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타 형태로 단타성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후속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단기권 매수를 노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의 상승은 이런 식이고 대응 전략은 그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G 디펜스 오늘 상한가까지 갔죠. 물론 지금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2%권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109만 8천원이에요. 근데 고가도 보시면은 109만 8천원으로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데 이 종목의 상승 요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한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IG 디펜스는 사실 그 지금 중동전이 휴전으로 갔어요. 휴전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휴전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중동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특히 중동 연안의 국가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공 요격 미사일의 수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공 요격 미사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고고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드, 그런 고고도 방공 요격 미사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도, 그 다음에 저고도 있는데, 중고도가 주로 이제 천궁2하고 패트리어트가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원래 패트리어트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팩1, 팩2, 팩3까지 나왔는데, 팩3가 가장 최신형이죠. 요게 요격률이 한 70%대예요. 근데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요격률이 거의 9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격률이라는 거는 한 발 발사해서 바로 맞추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물이 하나 날라오면은 거기에 기본 매뉴얼이 세 발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발이 동시에 날아가서 그걸 요격하는 성공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더 오래되긴 했지만은 천궁2가 그 실적을 능가할 정도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천궁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천궁2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다룬 것처럼 최대 단점은 생산량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350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써버렸죠. 다 써버리고 또 더 긴급하게 20발 가져갔고, 요번에 또 가져갔습니다. 요번에는 아예 그냥 비행기를 8대나 보냈어요. 그래서 그 큰 수송기에다가 잔뜩 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 한 발 날라오면은 3발씩 쏴야 되는데, 그거 다 써버리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 발에 몇십억씩 한단 말이에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75억인가 80억 정도 하고, 한 발에. 천궁이 40억? 예, 그 정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를 많이 쓰는 로켓을 막 생산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생산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팩3가 지금 현재 연간 생산량이 750발 정도 되는데, 그 천궁2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패트리어트는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천궁은 이번에 겨우 이제 실전 데이터를 검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천궁2의 성장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패트리어트보다는 생산이 적으니까 이게 최대 단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 생산을 더 하면은 무조건 다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단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LIG 디펜스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에서 생산 기지가 있는데 대폭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 2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총 3,700억 규모, 예, 방산 전용 공장, 생산 공장이죠. 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하고? 구미하고. 구미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도 무기는 생산이 왜 저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팍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정밀한 센서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그런 부품들도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사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사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폭발하면 크게 문제 생기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거나 오작동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산을 하려면은 그 매뉴얼대로 검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많이 팔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더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중장기 로드맵에서 5년간 5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추가 투자를 해서 지금 가동률이 거의 한계치거든요. 그래서 5조 원을 추가 투자를 해서 완전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년 생산량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중장기 성장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LIG 디펜스도 몇 년간 계속 성장을 해왔지만은 지금의 추세대로 같으면은 현궁2의 수요는 당연히 줄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쩌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K2 전차나 K9 자주포보다도 수요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여러 가지 뭐 걸리는 게 많아요. 어쨌든 공격 무기잖아요. 자주포나 전차는 다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요. 무기가 노후화돼서 그걸 바꾼다든지 그런 것만 있지, 사실은 더 수요가 없는데, 이 요격 미사일은 무조건 소모품입니다. 저거들끼리 싸우기만 싸우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리고 또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촘촘하게 갖춰놔야 어쨌든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요 증가는 특히 이 방공 무기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거기에 최대 단점인 생산량 적은 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증설을 계속 하면서 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걸 늘리는 데는 향후에 뭐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어떻게든 싸우게 돼 있다. 중동은 무조건 싸우게 돼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오늘 추천드렸던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는 사실 어제 추천을 원래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오늘 올라갔다가 일부 절반 팔았는데 지금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매수 사인을 낸 거고, 마침 공개 방송이라서 같이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이 MLCC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의 핵심 제품은 이제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인데, 이 MLCC가 특히 이제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지랄 난 거죠. 완전히 지금 삼성전기나 이런 쪽에서 상승 나오는 게 전부 이 MLCC 때문이거든요.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AI 서버에 많이 들어가죠. AI 서버는 전력 소모가 일반 서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전력 소모가 많음.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성능 MLCC가 필수. AI 서버 한 대에 수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예,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14만 5천 원 매수했는데 사신 분 바로 수익이죠. 지금 또 다시 반전 시도하고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제일 급선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력 반도체용 DC 링크인데, 이거는 이제 전력 반도체의 그 전력용 콘덴서가 이제 AI 서버 안에서 전력 변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당히 지금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요. 증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시장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아까 순식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오늘 갭 상승을 1.7% 해가지고 2.3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마이너스가 잠깐 나왔었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근데 지금 또 다시 1.2% 상승 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증시를 대할 때 특히 거래소 증시 같은 경우는 1% 이상 오르면은 상당히 강한 상승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완전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예, 그래서 수익을 그만큼 내기도 쉽지만은 또 그만큼 리스크도 크게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뭐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들 둘이만 반등 나오는 거예요. 니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뭐 그런 소리가 솔직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이번에 한번 정혜연방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요 차트 모양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은 지금 요거하고 자 하이닉스하고 똑같아요. 하이닉스 레버리지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분봉 차트거든요. 자 요거하고 종합주가지수 요거하고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릴 땐 다 같이 내리고 오를 때는 요것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을 거래해도 큰 재미를 못 보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230만 원짜리를 막 덥석덥석 사기도 좀 그렇고, 그걸 장기 투자하기도 그렇고. 근데 안 사자니 이거 10,000포인트 가면은 지들 둘이만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레버리지를 꼭 노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내림 사라. 오를 때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고. 네, 그래서 이거 잠깐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MLCC 쪽이 그래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삼성전기하고 세라믹 콘덴서 쪽은 삼성전기하고 사막 콘덴서인데, 원래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그리고 일반 차량에서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가 매출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지금의 상승은 사실 저런 전장 부품 쪽의 그 콘덴서 매출 비중보다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MLCC의 성장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 콘덴서. AI 반도체용 MLCC가 기대감에서 크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 이게 주가의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여차 2차 전지 쪽에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최저점을 지나서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이 후성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정이 깊은데
조정이 깊은 시점에서는 초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타 한번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해서 단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기술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뭐 소량씩 조금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매수를 하려면은 중기 조정을 거친 다음에 매수입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사인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LIG 디펜스는 중장기 성장 예상하고 있다. 어제 비중 확대했던 거 정혜연방에서는 비중 확대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정혜연방에서는 70만원대까지 계속 매집해라. 우리 새로 오신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오마이 주식 새로 오신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여기서 제가 권했어요. 여기서 80만원대 초반에 여기서 한번 권해드렸는데, 여기서 사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구간입니다.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를까요? 아니면은 뭐 계속 매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만 보시면 자르는 건 맞지만은 그냥 매집하는 걸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렇잖아요. 이 종목은 중장기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인데, 물론 뭐 단기 손실이 아까워서 자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 가격 하락을 그 저축하듯이 사는 그런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그게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강하게 올라오니까 지금 보시면은 매수 강하게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중 다시 늘리셔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상승 강할 때 비중 늘린 거는 매도 실현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방산 쪽에 다른 공격 무기는 성장을 계속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할 거고, 전 세계가 평화를 또 얘기할 거가 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공격 무기를 계속 늘리는 건 눈치 때문에 못 늘려요. 근데 방어용 무기를 늘리는 거는 누구도 뭐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 LIG 디펜스가 주로 생산하는 건 대부분 지금은 방어용 무기에 다 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격용 미사일도 있습니다만은 방어용 무기거든요. 이거는 중동에서 수요가 줄 수가 없어요. 생산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 이 회사의 최대 약점이 생산량이 적다라는 건데, 그거는 결국 회사가 자꾸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드맵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는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이 MLCC 때문에 주가가 다 오릅니다. 이거는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또 신고가를 쳐요. 예, 며칠 전에 이거 고가에 사가지고 고민 많이 하던 분도 계시는 거 제가 봤는데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용기 내서 산 게 지금 결국 수익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건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식 매수를 했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에는 삼성전기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원래 전장용 부품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성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가에 별로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근데 AI 서버에 지금 이 콘덴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제 실적도 성장을 하지만은 AI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강해요.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후성도 AI로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막 급등하는 거고, 하여튼 AI만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눈이 돌아버려요. 예, 눈에 광기가 막 가득해집니다. 그 농담이 아니고 진짜 AI 하면은 눈빛이 확 변해. 투자자들이 지금 서로 안 봐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이거 AI하고 연관이 있대 하면은 막 그때부터 그죠? 막 진짜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AI가 안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물론 방산주 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AI 쪽에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저것도 저렇게 강세를 띠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승 요인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못 보신 분은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